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공관으로 현직 대법관과 외교부 장관을 불렀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올리고 결론을 바꿔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삼청동 회동으로 불리는 이 자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이후 회동 내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다고 김기춘 전 실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에 출연한 손정혜 변호사. 왜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썰을 푸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협정을 통해서 과거에 일본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주된 요구입니다. 네네. 국가는 그럼 이런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는데 개인들은 국가의 어떤 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냐가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만약에 전범 기업을 상대로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고 일본에 대한 과거사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인정돼서 배상 책임이 나오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했던 한일협정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가 이 판결 보고 죽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사법농단 때문에 결국 생전에 이런 판결을 보고 돌아가시지 못한 강제 피해자분들의 어떤 심적인 위로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이것은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굳이 정치권에서 특히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가 실제로 장관, 차관, 대법관 이렇게 불러서 이 문제까지 개입해야 됐었는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거든요. 징용 피해자로 하여금 피눈물 나게 만든 박근혜가 국익을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는 어디 아픈 게 아닌가 싶은 사람의 주장도 있었는데 한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며 상당한 갈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국제재판소에 이 판결 결과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냉철하게 판단을 했을 때 이 한국 법원의 이런 판결 자세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한일 협정과 청구권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해서 외무장관과 함께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를 해라. 상당 기간 연기하는 것이 좋다. 왜냐 서둘러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애국적인 통치 행위. 일부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위안부 피해자들, 그들을 부추기는 시민사회 세력, 좌파 세력, 이들의 도전과 반대에 과감히 맞서서 대통령이 오직 국익이라는 기준으로 이런 일을 해낸 것. 이것이 국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적인 통치 행위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는 왜 중앙일보를 그만뒀을까? 회사의 결정에 따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앙일보에서 강제 퇴사당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일보가 이상한 방향으로 이념적 노선이 바뀌어서 수년 동안 내부에서 갈등과 대립과 이런 것을 겪다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것 같으니까 먼저 저를 내보냈습니다. 혹시 이념 때문이 아니라 김진 위원이 뭔가 치료가 필요해서 글을 못 쓰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드는데